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에서 신용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록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고금리 크레딧 채권, 신종 자본증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 자본증권의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고 매력적인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금리가 크게 올랐는데요.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약 1%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도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통상 기준금리 수준에 따라 움직이는 예금 이자율과의 비교의도 상당히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이유는 트리거 조건 때문인데요. 은행권 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금이 전액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점과 은행의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이자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영구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발행은행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임으로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발행은행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이자 배당 지급 제한 보통조 자본 비율 7%, 기본 자본 비율 8.5%, 총 자본 비율 10.5%를 의미합니다. DSIB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을 의미하는데 다른 일반은행 대비 1%포인트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제반 경영지표를 고려할 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일정 수준의 자본 비율을 하회하여 중도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제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BIS 자본 비율, 기본 자본 비율을 보시면 15.0%인데요. 이자 제한 트리거와의 버퍼는 5.5%에 해당합니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기본 자본 비율 관점에서 11조 1,556억 원의 누적 순손실이 향후에 발생하여야만 터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작년 국민은행 순이익이 2조 5,633억 원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향후에 누적 순손실액이 11조 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은행들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에서 가계대출 대비 위험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기업대출금의 편중도가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기업대출금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말 82%에서 작년 말 50%로 하락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기업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대출금 비중도 97년 말 32.6%에서 작년 말 4.5%로 크게 낮아져 외화 유동성 우려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대출 성장률이 10%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 35%, 카드 사태 당시 33%,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15%로 위기 직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담보 및 보증 대출의 비중이 1996년 말 38%에서 2021년 말 68%로 증가해서
최종 손실률 관점에서도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은행권 순이익은 외환위기 때 약 4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BIS 비율은 상승하고 무수익 여신 비율은 하락했는데요. BIS 비율은 1997년 7%에서 작년 말 17.2%로 대폭 높아졌고 무수익 여신 비율은 99년 말 8.3%에서 작년 말 0.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유예 연장이 만료되어 대손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 재원이 제한되는 트리거 조건을 터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과 동일등급 회사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디폴트 상황에서 후순위성을 갖기 때문에 선순위 회사채 대비 회수율 관점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기업이 어려워졌을 경우 신종자본증권보다 일반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점과 은행권 신종자본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기업의 회수율이 저조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반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반해 은행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대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것과 같아서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량등급 채권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회수율에 의미를 두기보다 디폴트 상황의 발생 여부 자체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면 동일등급 회사채 대비 디폴트 가능성이 낮고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또 당분간 금리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금리를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받길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신종자본증권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